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현전 축구학자의 또 다른 버전, 어둠 속의 축구학자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어둡습니다, 실제로. 많이 어둡습니다. 네, 암흑 속의 축구학자 시간이 됐는데요. 이 두 분은 일단 왜 저희가 암흑 속에 모여 있는지 짐작이 가십니까? 네, 저는 짐작합니다. 아, 진짜요? 예. K리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암흑 속에 네. 빠진 팀들이 최근 몇 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사전에 문제가 유출된 거 아니에요? 전혀. 예. 네. 요즘 스튜디오 내려올 때부터 분위기가 좀 음산했거든요. 지금 그런 분위기를 느끼는 팀들이 있습니다. 아마 그 주제가 아닐까 생각하고 아니, 보게 혹시 됐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인 것으로 예측을 하셨다. 예. 천재적입니다. 네. 그 김호영 위원님께서는 저는 원래 이렇게 까만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러세요? 암흑 속을 끌고 들어오는 것 같아서 이제 K리그가 중반을 넘어가면서 굉장히 암흑과 우울한 상황에 빠지는 그런 팀들이 있으니까 아마 이 분위기하고 걸맞게 그런 팀들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 그런 짐작은 했습니다. 네. 두 분의 짐작이 너무도 예리하고 저희는 오늘 이제 그러한 팀들 가운데에서 정말 최근에 천신만고 끝에 1승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기대치에 비해서는 너무도 지금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는 전북현대에 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여러 팀들이 있지만 전북현대만큼 드라마틱하게 지금 하위권으로 밀려있는 팀은 좀 드물다고 해야 될 것 같죠? 어찌됐건 저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전북에 관한 암울한 이야기만 하려고 모인 것은 아니고요. 전북의 지나온 경기들 그리고 최근의 경기들을 비교 분석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또 희망적인 앞으로의 시즌을 보낼 수 있을까에 관해서 또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모였거든요. 이제 곧 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단 페트레스쿠 감독 시절의 전술적인 영상 그리고 현재 김두현 감독 시절의 전북의 전술적 영상들을 비교 분석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단 페트레스쿠 감독 시절의 영상입니다. 네, 지금 경기가 K리그 개막전이었습니다. 공격 형태에 있어서는 2-4-4 형태로 경기를 시작을 하고 있고요. 후방에서부터 볼을 잡아서 지금 중원, 미드필드를 즉 거치지 않고 최전방으로 롱볼 이후에 이 세컨볼 상황, 지금도 이제 롱볼 이후에 세컨볼에서 파생되는 공격, 또 전북이 자랑하는 많은 공격 비중은 크로스에 의한 공격 비중이 많이 나타났고요. 수비 시에는 하이블록, 하이프레싱을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하이블록, 하이프레싱. 앞에서부터 높은 위치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압박하고 여기서 바로 끊으면은 한두 번의 슈팅까지 나오는 그런 아주 심플한 그리고 강력한 압박을 보여주는데요. 또 반면에 하이블록, 하이프레싱은 하이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첫 번째는 체력적인 소모가 많아지고 두 번째는 수비 뒷공간을 많이 내줄 수 있는 그런 약점도 노출을 했습니다. 이게 당 감독의 공격과 수비의 축구의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 롱볼 축구를 하기 때문에 수비와 공격의 공간이 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뛰는 거리가 많아지고 후반전 실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체력적인 문제가 후반전에 더욱더 좀 두드러지게 드러나면서 후반전 실점이 올 시즌 굉장히 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던 전북현대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아주 짧게 정리를 하자면 이 단 감독의 스타일은 다이렉트 그리고 하이 프레싱 이런 걸로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수비적인 문제랄지 또 체력적인 문제랄지 상당히 좀 리스크를 수반했던 전략이었고 또 공격에 있어서도 과다하게 좀 너무 심플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만큼 상대에게 또 막아낼 수 있는 어떤 루트를 제공을 해준 것과도 다름이 없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두현 감독이 또 미드필드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미드필드에서부터 좀 만들어가는 그런 경기를 좀 잘 가져가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드들이 물론 지금 상대가 미들블록에서 수비를 시작하고 있지만 지금 미드필드를 거쳐서 좀 공격을 풀어나가는 방식을 좀 선택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미드필드가 간격 자체가 디펜스 라인 또 공격 라인과는 좀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위치에서 경기들을 좀 많이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시면 패스 이후에 직선 패스 이후에 이 패턴 플레이죠. 직선 패스 이후에 리턴이 나오면 윙포드들은 자연스럽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면 속에서의 공격 패턴이 한 차례 지금 멋있게 잘 들어맞았습니다. 네, 지금은 전북이 수비하는 그런 형태 또 방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지금은 5-3-2 대형으로 이렇게 진을 치고 전방으로 나가서 수비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다가 볼 사이드에서
부분적인 압박을 통해 볼을 끊어낸 다음에 공격으로 연결을 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수비 방법을 택해서 하는데, 지금 보시면은 3선의 간격이 거의 20에서 25m 정도 되는데, 이 간격 안에 두고 거리 간격을 촘촘하게 하면서 상대의 공격이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측면으로 나가게 하는, 밀어내든지 또는 측면에서 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협공을 통해 가지고 방어를 하고 그 다음에 공격적으로 나가는 이런 수비 형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격적인 문제도 분명히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지금 수비에서의 문제라고 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이 블록에서 하이 프레싱이 아닌 미드 블록에서 좀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수비의 조직에 있어서의 이 시간을 굉장히 좀 많이 투자를 하면서 팀을 만들었다. 최근 경기들을 보면서 이런 점을 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결국은 밸런스에 대해서 굉장히 공을 들이는, 어느 팀이든 좋은 선수를 확보하고 있더라도 팀 안에서 조직적으로 유기적이지 않으면은 모래성과 같은 거거든요. 안정은 안 되어 있지만 기본적인 밸런스는 좋아지고 있고, 공격하다 끊겼을 때 역습 상황이라든지 상대가 공격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파이널 서드, 우리 수비 지역 깊은 곳에서 대응, 측면에서 크로스를 허용한다든지 컵백을 허용한다든지, 그 볼이 들어왔을 때 수비들이 클리어링이라든지 적절한 대응, 이런 부분에서는 김두현 감독이 감독을 맡으면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리스크를 최대한 줄인다면은 원하는 경기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김재원 감독이 점점 이제 뭐 최근에 1승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승리가 없는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이게 계속 이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큰 스코어로 이길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 또 소극성이 드러나면서 오히려 이제 상대에게 좀 몰아치기를 허용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문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일단 뭐 말보다는 행동이죠. 예, 저도 뭐 베테랑으로서 경기도 치러보고 뭐 많은 한 3경기까지도 못 이겼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내 주장을 막 내세우기보단 결국은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면서 팀에 있어서 팀 퍼스트 정신이 먼저 우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전북에 지금 발생하고 있는 정말이 어려운 과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북에 이제부터는 희망을 좀 줄 수 있는 요소들에 관해서 좀 여쭤보겠는데요. 김두현 감독의 성적이 여태까지 어려웠던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또 K리그 팬분들이라면 갖고 있는 생각은, 야, 그래도 전북이 올라올 잠재력이 충분히 있다. 이 잠재력을 발현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하나하나 이제 해결을 해 나가야 될지 희망의 요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현 감독은 공백기가 있는 동안에 김두현 감독이 대행 시절에서 선수 구성, 또 축구를 하는 플레이 스타일, 이게 당 감독이 오면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시 정식 감독으로 왔을 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 팀에 적응도 해야 되고, 문제점을 단시간에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정식 감독으로 첫 시작하는 관문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팀을 맡았습니다. 부담감이나 압박감은 누구 못지않게 저도 이제 잘 아는 부분인데, 저는 배짱껏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후회가 없습니다. 잘 되든 잘 안 되든. 충분히 김두현 감독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감독이기 때문에 굉장히 샤프하고, 아주 선수 생활 때 볼 찰 때도 아주 영리하게 볼 차는 선수였으니까 거기에 두둑한 배짱으로 밀고 나가면 이 어려움을 극복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행 시절과 정식 감독 시절 사이에 그라운드에서의 스타일, 그 내부에서의 여러 가지 분위기, 또 멤버 구성, 이런 게 사실은 생각보다 좀 많이 바뀌어 있을 수가 있다. 네. 네, 그래서 대행 시절에 그 잘했던 것이 돌아와서 곧바로 나오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환경이 있다는 말씀을 정말 잘 들었고요. 최근 그래도 전북이 군사교육 받고 돌아온 박진섭 선수도 있고, 또 부상에서 정말 장기간 신음했지만 또 돌아온 이제 홍정호 선수도 지금은 이제는 돌아왔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좋게 그래도 작용할 여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저는 센터 라인에 있어서 지금 중앙에 좀 홍정호 선수도 장기간 부상을 털고 그라운드에 복귀를 했고요. 박진섭 선수 역시 중앙에서 싸워줄 수 있는 이런 아주 뭐 두 명의 중앙에서의 버틸 수 있는
뭐 베테랑뿐만이 아니라 기량을 갖춘 선수들, 그다음 지금 여름 이적장에 한국영 선수도 영입을 했거든요. 폴 안에서 중심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이 되고요. 활동량 자체는 지금 강원에서 이전 팀에서 뭐 충분히 많은 경기 출전 시간을 가져가진 못했지만 워낙 이 활동량이 굉장히 좀 많은 선수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도 평균 한 12km 이상은 꾸준하게 뛰는 선수를 알고 있고, 뭐 아주 공격적으로 역할이 두드러지기보다는 좀 포백을 보호하고 수비에서 좀 안정적인 리더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영입이 된 것 같고요. 한국영 선수뿐만이 아니라 디펜스 라인과 미드필드, 지금 최전방에 티아고 선수가 4경기 연속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센터 라인의 척추 라인에 있어서의 이 선수들이 기능이 제대로 지금은 좀 갖춰줄 수 있는 구성이 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측면에서 최근 들어서는 뭐 전진우 선수도 영입을 했고요. 팀의 에너지 레벨과 함께 스피드도 좀 높여줄 수 있는 선수를 영입을 했다는 건 분명히 전북으로서도 굉장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 앞으로의 경기들에서 펼쳐질 것 같고, 이름 자체가 전진우잖아요. 네. 전북이 좀 전진하기 위해서 전진우를 영입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서, 뭐 전진우 선수 역시 진짜 절실하게 경기 뛰는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전진우 선수에게는 분명히 마지막 큰 기회가 온 게 사실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정말 잘 살려봤으면 좋겠고, 유재호 선수 영입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유재호 선수 역시도 아주 뭐 그라운드에서 살림꾼 역할을 또 잘해주는 선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언성이어라는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미드필드에서 좀 중심을 잡아줄 수 있고, 공격적인 패스 능력도 상당히 뛰어난 선수라서 뭐 수비뿐만이 아니라 공격으로 나가는 공격 전개에 있어서도 아주 좋은 중요한 역할을 유재호 선수가 잘 해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전진우, 유재호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아는 선수들인데, 그 수원의 굉장히 기대주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김도영 감독이 그 선수들의 그런 그 잠재적인 능력, 지금 전북은 화려한 선수들도 중요하지만 팀에 헌신하고 팀의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이 필요치 않느냐, 그런 아마 의도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전북이 영입하는 그런 과정이라든지 내용들을 보면은 괜찮다. 근데 이제 얼마나 지속적으로 그 선수들이 활약을 해주느냐, 이게 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김진수 선수도 이제 퇴장 징계 이후에 이제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진수 선수도 이제는 앞으로 지나갔던 뭐 과거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나아갈 미래에 또 현재에 있어서 좀 집중을 해준다면 전체적인 디펜스 라인의 베테랑, 오른쪽에 김태환, 왼쪽에 김진수, 뭐 홍정호, 박진석, 이 사실 A 대표팀에 계속 꾸준히 경험을 쌓던 선수들이 이 디펜스 라인도 좀 탄탄하게 지켜준다면 저는 성적은 꾸준한 일관된 선수경에서 온다라고 좀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빠르게 주전 선수들이 제자리를 잡는다면 반등할 수 있는 기회나 시간들은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영민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이 어둠 속에서 이야기를 오늘 출발을 했는데 그래도 마지막에 현영민 의원의 스타일대로 이 밝은 쪽으로 그래도 얘기가 끝난 것 같아서. 네, 김도영 감독의 미소가 웃을 때 상당히 매력적이에요. 그런 매력적인 축구를 그라운드에서 펼치면서 그 밝은 미소를 다시 한번 좀 계속해서 좀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둠 속 축구학자, 오늘 약간 다르게 개편한 구조에서 이제 방송을 해봤는데, 두 분 뭐 오늘 이 어둠의 컨셉 어떠십니까? 어둠의 컨셉 좀 어두우면 안 되죠. 네, 좀 밝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또 팀도 전북이라는 팀이 사실 이렇게 저희가 전북을 분석하고 이럴 줄은 진짜 몰랐습니다, 올 시즌. 아, 그렇습니까? 전북이 부진을 탈출하면 또 누군가 또 어둠 속으로 내려올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전북이 아주 뭐 좀 밝은 그런 김도영 감독의 미소를 좀 많이 보는 앞으로 남은 경기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북이 어둠에서 탈출하면 누군가가 또 이제 어둠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어둠 속의 축구학자는 앞으로도 계속될 수도 있다. 이제 좀 밝은 팀으로 가시죠. 네. 그런 말씀이신데, 어둠 속 축구학자 마지막 느낌 어떠십니까? 어둠은 곧 빛입니다. 아, 그렇죠.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옵니다. 공존하는 거죠. 네, 내일은 태양은 뜨니 잘 견디고 지혜롭게 이겨내면 반드시 태양은 뜹니다. 그래서 항상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마음껏, 아까도 얘기했지만 후회 없이 배짱껏 밀어붙인다면 반드시 전북의 내일의 태양이 반드시 뜰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김호용 의원님이 저와 비슷한 세대시라서 저희 때 이제 많이 본 영화 같은 대사를 많이 알고 계세요. 전북에게도 내일의 태양은 반드시 뜬다. 네, 김호용 의원님의 이 명언을 마지막으로 어둠 속 축구학자의 포맷으로 펼쳐본 오늘의 전북 이야기, 이것으로서 마치겠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롭고 유익한 주제를 가지고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두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